그 다음 이제 루트 계정 관리입니다. 링스 운영체제에서 가장 그 권한도 많고 중요한 계정이 루트입니다. 이 루트의 어떤 이제 뭐 패스워드가 뚫린다든지 하게 되면 뭐 시스템은 그냥 장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용자 보안, 사용자 관리에서 최우선 과제는 루트 계정 어떻게 얼마만큼 잘 관리하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냐면 루트 계정에 슈퍼 유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되어 있죠. 왜 루트가 아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제를 이용했으면 루트 위에 슈퍼 유저가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내부적으로는 UID가 0번 사용자가 슈퍼 유저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UID가 0인 사용자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찾는지 보통 이제 주기적으로 스크립트 같은 걸 돌리거든요. 주기적으로 UID가 0번인 사용자가 아니면 이제 로그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리자인데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제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그 UID 0번인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짜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 찾아내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진짜 실수가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위에 일부러 잘 보이는 위에 갖다 놨기 때문에 헤드 -2 하고요. etc 밑에 이제 패스워드 하게 되면 얘네들을 찾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필드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그랩 명령을 배우셨으면 그랩으로 여기 땡땡이 0 땡 이걸 찾으면 되지 않냐?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죠. 자, 그랩 그 다음에 뭐 특수기호가 있기 때문에 작은 탑도 안 묶어도 되겠죠. 뭐 콜론 0 콜론. 자, 그 다음에 etc 밑에 패스워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시죠? 그래프는 요 문자열이 있는 걸 찾아달라는 겁니다. 엔터를 빵 치면 나옵니다. 근데 무려 6개나 나오죠. 근데 GID가 0인 것도 나오고 중간에 여기 0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많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추출하는 명령인데 굳이 권해드린다고 하면 이제 컷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컷. CUT라고요. 컷. 컷은 말 그대로 이렇게 썰다는 거거든요. 새로 해서 우리 케이크 같은 거 이제 생일날 케이크 생일 파티하게 되면 케이크를 사지 않습니까? 케이크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생일 맞은 사람이 케이크를 썰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썰게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써는 게 컷입니다. 컷. 컷은 기본적으로 필드 단위로 잘라주거든요. 근데 필드 구분은 기본적으로 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F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첫 번째 필드하고 세 번째 필드거든요. 세 번째 필드. 그러면 모르셔도 되는데 1,3 하면 etc 밑에 패스워드 하게 되면 보세요. 첫 번째 필드하고 세 번째 필드를 이제 보여달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다 똑같은 필드입니다. 필드를 어떻게 보통 나중에 이 명령도 설명드리겠지만 탭이 그러니까 컷은 필드 구분을 탭으로 하거든요. 근데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는 탭이 없습니다. 근데 뭘로 필드 구분을 하냐면 여기 땡땡이 콜론으로 하죠. 그래서 필드 구분자를 지정하는 옵션이 딜리미터 옵션 마이너스 D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D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모르셔도 되는데 etc 밑에 패스워드를 첫 번째 필드하고 세 번째 필드를 출력을 해주는데 필드 구분자는 콜론으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필드하고 세 번째 필드만 썰어줍니다. 이렇게 엔터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썰어집니다. 쫙 첫 번째 필드하고 세 번째 필드만 나온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다시 그래프로 추출하면 되겠죠. 그래.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기가 앞선 명령의 결과를 뒤에 명령 입력으로 하고요. 자, 그래프하고 콜론 0 $사인으로 끝나는 사람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필드하고 세 번째 필드 나오니까 보통 이제 지금 루트 권한이 콜론 0일 거 아닙니까? 콜론 0을 엔터로 치시면 이렇게 메일하고 루트만 나온다는 거죠. 메일하고 루트만. 루트하고 메일 2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또 좀 촌스럽다. 그러면 또 자르면 돼요. 여기다가 딱 난 아이디만 추출하고 싶다. 그럼 파이프로 또 자릅니다. 이렇게. 컷 마이너스 딜리미터 하시고요. 1번 필드만 출력해줘라. 그렇게 하면 지금 UID 0번이 사용자가 루트랑 메일2다라는 거죠. 그럼 얼른 저 메일2를 삭제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왜냐면 지금 루트가 2명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VI 하시고요. 플러스 하고요. 슬러시하고 메일2 가겠습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해서 메일2라는 문자인데다가 커서를 위치시켜달라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 여기 딱 가있죠. 이렇게.
원래도 돌려주세요. 원래 501번이었거든요. 네, 501번이 돼도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501번 하고 맨 밑으로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P 그렇죠? 왜냐면 제가 쓸 거거든요. 이 사용자도 WQ 그럼 다시 검색을 해보면 없겠죠. 루트밖에 없다. 예, 그러면 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짜고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네, 루트와 이외에 UID가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팜. 네, 팜을 위해서 이제 루트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팜은요, 프로그램 여기 나온 대로 어센티케이션 모듈이 있죠. 보안 모듈입니다. 즉,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 인증하고 이런 걸 제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팜이 그걸 대행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접근 제어라든지 명령어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팜은 나중에 이제 네, 따로 또 몇 가지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루트로 뭐 텔넷을 막는다든지 SSH를 막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런 원격 로비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루트로 이제 원격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막을 때 쓰고요. 물론 이제 텔넷 같은 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레디엇은 막아놨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루트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걸 아셔야 되고요. SSH도 특히 이제 이 SSH가 레디엇은 좀 문제인 게 기본적으로 루트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막는 그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팜 가지고 되고요. 또 SSH는 SSH 컴피그에 보면 퍼미트 루트 로그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루트 계정을 최대한 로그인 되는 걸 막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되셨으면 루트로 로그인하지 말고요. SU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또 SU도 접근 제어할 수 있습니다. SU도 지정한 사용자만 이제 왜냐면 SU라는 명령이 루트로 전환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트로 전환될 아이디만 이제 추출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별에서 TM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TM아웃은 뭐냐 루트가 로그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경우에 일정 시간 지나면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사용자한테 이제 뭐 그 어떤 뭐 네트워크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티션 관리 맡기게 되면 그런 명령어들은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하면 루트 권한을 주려고 하면 루트 패스워드를 알려주고 SU로 루트 전환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SU로 하게 되면 딱 그 명령어만 되는 게 아니라 루트로 그냥 완전히 사용자가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지정된 이외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포세인 사용자가 있어요. 지금요. 포세인 사용자한테 예, 네트워크 관리만 맡기려고 네트워크를 뭐 중단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이렇게 뭐 네트워크를 다운시키고 업시키고 하는 것들은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루트를 따야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SU라는 거죠. SU-에서 루트를 전환한 다음에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용자가 포세인 사용자가 다른 마음 먹었어요. 네트워크 위에 뭐 파티션을 건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루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두를 쓰게 되면 수두는 뭘 할 수 있냐면 특정 명령어만 딱 숨길 수 있어요. 즉 만약에 그 포세인 사용자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 인터페이스 컨피그라는 명령어만 루트 권한만 되겠고 다른 권한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두를 이용하시면 일부 권한만 이렇게 할애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설명을 드립니다. 워낙 또 시스템 관리 및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관련 명령어는 이제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 실습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습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이제 유저헤드라는 명령, 사용자를 추가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입니다. 또는 이제 add user라고 하셔도 돼요. add user, 유저헤드 뭐 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당연히 뭐 사용자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위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사용법은 유저헤드하고 옵션은 밑에 제가 주요 옵션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메일2라는 계정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조금 살펴보면요. 옵션은 이제 -p가 있는데 -p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암호화된 값을 지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된 값으로 이제 해시 값이죠. 정확하게 하면 해시 값으로 지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냥 쓰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무에서 이제 많이 쓰는 옵션 중에 -d 디렉토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사용자를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홈 디렉토리 안쪽에 생기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바꿉니다. 부서별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홈2로 바꾸든지 홈3를 바꾸든지 바꾸거든요. 그럴 때 이제 D도 지정하고 그룹을 바꾸기도 해요. 이 그룹을 왜 지정하냐면 나중에 이제 회사가 같은데 가지고 서버 관리 하시게 되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사용자를 묶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부다라고 하게 되면 인사부는 인사부 사람끼리 이렇게 묶어요. 뭐 인사부에 포세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묶고 포세인도 있고 뭐 SCV라는 계정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묶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같은 그룹으로 묶을 때 이제 왜냐면 같은 부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회사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일해 보시면 뭐 우리 부서 사람들 이렇게 공유해주는 그런 이제 공유 특히 개발 같은 걸 하게 되면 공유 디렉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Git도 쓰고 뭐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SVN 서 버전이라는 것도 쓰고 회사 내에서 CVS도 막 쓰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서별로 이제 그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그룹으로 묶여야 공유가 가능합니다. 아직 제가 뭐 파일 권한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리고, 근데 뭐 리눅스 조금 배우셨으면 그런 이제 개념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는 뭐 2차 그룹으로 속해게끔 하는 거, C는 이제 커멘트도 달 수 있습니다. 얘가 뭐 쉽게 말해서 포세인이 음, 인사부 과장이다. 뭐, 그럼 인사 매니저라든지 뭐 인사 캡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이제 유저에 대해서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계정 만길 뭐 이런 것도 UID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책에 있는 이제 간단한 예제들만 두 개 해놨는데, 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유저헤드 포세인이죠. 그럼 포세인이라는 계정을 만드는데 기본 설정대로 갑니다. 그럼 기본 설정이 뭐냐라는 거죠. 네, 기본 설정. 그거는 이제 etc 밑에 디폴트 밑에 유저헤드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유저헤드 메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유저헤드 메일 했잖아요. 메일. 그러면 메일이 이제 뭐 이렇게 ls 그 그랩 다시 해볼게요. 그랩 메일 to etc 밑에 패스워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것들 되고 홈 밑에 메일 디렉토리를 간다라는 거죠. 쉘은 또 뭐 빈뷰시 이렇게 할당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까 제가 내린 명령어는 그냥 유저헤드 메일 2만 했는데 홈 디렉토리 밑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저헤드 하시고 마이너스 원래 이제 cat 해보시면요. cat하고 뭐 뒤에 바로 나오지만 etc 밑에 디폴트 밑에 유저헤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유저헤드라는 파일에 보면 여기 보면 유저헤드 디폴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유저헤드 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 100에 속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홈 디렉토리는 홈 밑에 가라는 것이 홈 밑에 메일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inactive 데이는 뭐냐면 비활성화 우리말로 해석하면 비활성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만기일 그 패스워드 만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패스워드가 만기가 된 후에 며칠 뒤에 이제 그 차단할 거라는 건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inactive -1은 뭐 그런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xpire는 여기에 이제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용자를 추가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짜리 계약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날짜를 지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오늘 추가한 사람이 뭐 2020년 뭐 5월 30일까지만 근무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2020 5-30이라고 하게 돼요. 유저헤드 하는 순간 그 사용자는 5월 30일까지만 로그인 되는 계정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쉘은 이제 빈 배시라는 쉘. 이 쉘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etc 스켈은 뭐냐면 유저헤드 하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보이는데 ls-l 틸드요. 이게 틸드가 누구누구 홈 디렉토리인데 이렇게 메일 투에 보시면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냥 ls-l 메일 투 하면 틸드가 누구누구 홈 디렉토리 뜻이거든요. 즉 홈 밑에 메일 투 한 거랑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A 하게 되면 숨겨진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파일들은 유저헤드 하는 순간 파일이 제공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 위에 있는 etc 밑에 스켈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etc 스켈. 그래서 자 ls-al 하시고 etc 밑에 스켈 하면 여기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이 안에 스켈에 들어있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여기 메일 투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요. 여기다가 어떤 디렉토리 같은 파일을 생성해 놓잖아요. 그럼 유저헤드를 하게 되면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켈이 스켈레톤의 약자입니다. 뼈대, 뼈, 뭐 해골 막 그런 뜻이거든요. 스켈레톤이 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거 cat 해볼 때 요거죠. 또는 뭐 유저헤드 하시고요. 마이너스 대문자 디폴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create mail spool yes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사용자 생성한 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메일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게 어디냐면 ls var spool에 이렇게 메일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로 생깁니다. 포세이니까 RPC는 뭐 내부적인 거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메일 파일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뭐 ls-l에 보시면 0입니다. 크기가 ls-l에 보시면 크게 0이기 때문에 없어요. 메일 온 게. 이 파일, 메일 파일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뭐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뒤에 다시 나오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저헤드를 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값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무 쓸 때 이렇게 쓰죠. 유저헤드하고 이제 마린이라는 계정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옵션들은요, 뭐 중간에 여기 앞에 껴넣든 뒤에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는 뭐저 앞에 썼는데, 쉽게 말하면 유저헤드 마린이 있죠. 근데 디렉트, 만약 D가 디렉트를 바꾸는 거거든요. 홈 밑에 테란 밑에 마린을 하라는 거고요. 그룹은 테란 그룹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테란 그룹. 그러면 홈 디렉토리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룹은 보통 이제 레디스는요. 포세인 메일 포세인이라고 만들면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거든요. 아까 이게 좀 사실은 이제 보안상 나중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또 설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메일 사용자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메일 사용자로 전환 한번 해볼게요. 터미널 하나 더 열고요. 또 우리 로긴, 아까 로긴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또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F2번 창에다가 메일을 로긴 한번 해볼게요. 메일 2 하고요. 자, 1, 2, 3, 4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유저헤드 메일 2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pwd 하면 홈 밑에 메일 2로 가고요. 이렇게 id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UID가 501번이고 메일이고, 그 다음에 그룹 자체가 메일, 컨텍스트는 일단 무시하세요. 이거는 이제 SNUX라고 하는 건데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 메일2 사용자가 그룹 메일2에 섞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게 레딧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아이디와 똑같이 그룹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파일이요. 유저헤드 -d 보시면 그룹을 100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100번 그룹에 속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100번 그룹은 어떻게 하냐면 그 그룹 정보가 기록되는 파일이 etc 밑에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하시고 100하고 이제 그룹 나중에 이 파일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etc 밑에 그룹스 해보면요. 그룹 해보면 100번 그룹이 유저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유저헤드를 하면 기본적으로 유저헤드 하면 유저스라는 그룹에 속해야 됩니다. 자, 근데 다른 데비안이나 우분투는요 유저스에 속해요. 유저스에 속한다고. 근데 레딧이 거부를 합니다. 레딧이. 레딧 입장은 그런 거예요. 레딧이 주로 서버로 쓰다 보니까 왜 아무 사연관 없는 사람들을 다 유저스 그룹으로 같이 묶냐라는 거예요. 그냥 유저헤드 했더니 유저스에 다 여기에 같은 그룹 묶기라는 거예요. 자기 이건 보안상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표준을 LSB라고 하거든요. 리눅스 스탠다드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SB에서는 여기에 지정된 그룹으로 묶으라는 건데 레딧이 서버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자들이 봤기 때문에 보안상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저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다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그룹이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그룹 생성하고 자기 혼자만 그 그룹에 넣어서 나름 보안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레딧계에서는 안 먹는다라고 다른 계열은 먹습니다. 다른 뭐 데비안 계파에는 다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안 먹는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주의점은요. 일단 테란이랑 그룹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룹에도 테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홈 밑에 테란이 없는 상태에서 마린이 이 밑으로 가로장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은 제가 살짝 넣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저헤드 아까 -t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그냥 유저헤드 했을 때 기준이 되는 파일이 etc 밑에 디폴트 밑에 유저헤드고요.
이 내용을 보는 명령이 대문자 D 옵션 유저헤드 마이너스 D 하면 이 내용들을 좀 더 깔끔한 내용들, 뭐 샵 같은 이제 주석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명령, 패스워드. 네. 패스워드는 아까 이제 보셨죠?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는 기능이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유닉스 시절에는. 일단은 이제 패스워드를, 말 그대로 패스워드는 PASSWD 명령어는 사용자 패스워드를 지정하나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트가 이제 유저한테 한 후 이제 계정을 생성한 후에, 그죠? 계정 생성한 후에 패스워드를,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패스워드 그냥 유저헤드만 하면 로그인이 안 됩니다. 반드시 패스워드를 지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만 입력하게 되면 패스워드를 이제 본인 건 바꿀 수가 있고 루트는 다른 사용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밑에 사용료를 보시면요. 포세인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메일2 바꿔보죠. 난 1, 2, 3, 4였는데 바꾸겠다라고 해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Alt F 2번에 지금 로그인 되어 있잖아요. 메일을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PASSWD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존의 패스워드, 제가 1, 2, 3, 4였거든요. 1, 2, 3, 4. 자, 그다음 뉴 패스워드 해볼게요. 5, 6, 7, 8 해볼까요? 5, 6, 7, 8. 메시지 한번 봐보세요. 예, 배드 패스워드죠? 이트 셔시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너무 좀 짧다는 거죠. 일단, 루트는, 아까 루트가 지정할 때 1, 2, 3, 4나 뭐,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상자는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상자는, 크레디트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 일단 최소 5자 이상 지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5자는 아닙니다. 크레디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겠다 그러면 좀 복잡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리타입 뉴 패스워드 뜨죠? 이거 안 보입니다. 가끔 왜 타이핑한 게 안 보이냐고 하는데 몇 자인지도 안 보이게끔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सक्세스풀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있을 때는 자기 패스워드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좀 복잡하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가 이제 지정할 때는 이제 암호를 변경할 때는 루트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지금 바꿨는데 어렵게 바꿨더니 까먹었어. 그럼 이제 메일2가 루트한테 연락을 하게 되겠죠. 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는데 알려줘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관리자 알려줬다. 예, 그건 별도로 적어놓은 겁니다. 링크상에서는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사용자 패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테일 하시고요. 마이너스 뭐 한 3 정도 해볼게요. 이티시면 섀도우라는 파일에는 이렇게 암호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메일2 사용자의 암호예요. 여기 솔트값까지 포함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려준다? 네, 별도로 어딘가 기록해 놨다는 게 없어요. 방법은 뭐냐면 다시 지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내가 일단 1, 2, 3, 4를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네가 또 다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 2, 3, 4를 지정해 볼게요. PASSWD 하시고요. 메일2.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네, 1, 2, 3, 4. 역시 메시지는 뜹니다. 그렇지만 루트는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텔 해보시면 지금 이제 암호화된 값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패스워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자, 그래서 패스워드 명령어는 이렇게 암호 바꾸고 이렇게 뭐 암호를 변경하고 이런 기능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뒤에 또 책에 뒤에 또 설명이 제가 또 해놨는데 예, 이 패스워드 관리가 중요하면서 이제 기능이 늘어납니다. 기능이 늘어나요. 그건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이제 SU 명령 있죠. SU는 서브스티튜 유저 뭐 수명령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리 유저라는 뜻이에요. 서브스티튜트가 대리자는 뜻이고요. 대리 유저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왜 등장했냐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창기에 이제 루트로 집중적으로 로그인하면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루트라는 유닉스 계열은 루트라는 계정이 관리자 계정을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상대방 서버를 해킹하겠다 그러면 루트를 지정하고 아무거나 다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근격이 있습니다. SSH 무적의 대입법이라고 해갖고 패스워드를 아이디를 루트로 고정한다. 패스워드 다 대입하는 거예요. 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격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전에 텔레 쓰던 시절에 뭐 텔레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화면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런 화면일 거라고 루트 입력하고 이제 계속 입력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1, 2, 3, 4도 해보고 실패하면 또 루트하고 이렇게 해보는 그러다가 만약에 맞았어요. 그럼 그 원격으로 루트가 들어와 버렸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시스템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관리자도 루트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루트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일반 사용자로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세인 사용자 관리자가 쓰는 일반 계정 아이디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원격으로 들어갈 때는 포스 아이디가 이제 그 루트 패스워드를 안다고 해도 이제 막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세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포세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포세인 사용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홈 디렉토리에 대해서 뭐 파일 만들고 생성하고 하는데 지금 사용자를 만들어도 유저헤드는 못 만듭니다. 뭐 유저헤드 뭐 메일 3 한번 해볼까요? 못 만든다고 나오죠. 퍼미션 디나이라고 이렇게 거부했다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루트 권한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네, 사용자를 전환하는 명령이 이제 네, su입니다. su. 자, su 한번 해볼게요. 자, su 하시고 엔터를 치시잖아요. 약간 패스워드 물어보죠. 이거 루트 패스워드입니다. 루트 패스워드. 자,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CentOS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루트가 됐기 때문에 루트가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pwd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중요한 점이 뭐냐면 디렉토리가 안 바뀝니다. 이 su만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su는 그 루트로 바꿔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껍데기만 바뀌어요. 그 루트가 설정해왔던 이제 환경 변수라든지 패스 이런 게 그 독자적으로 했던 설정들이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로그인한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게 -L, 로그인의 약자인 -L입니다. 자, 일단 SU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작업했다. 네,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네, EXIT 치시는 겁니다. EXIT.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아까 나왔지만 일단 SU만 하시면 네, 환경적인 제약을 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전 초창기 명령 같은 경우 명령어도 안 돼요. 패스 같은 게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루트가 쓰는 명령어인데 실행이 안 돼요. 그 패스가 없어요. 패스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루트로 로그인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루트가 로그인한 것처럼 그 환경까지 이렇게 바꿔주라 라는 이제 그런 옵션이 -L입니다. 그래서 su -L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CentOS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pwd 하면 지금 루트로 홈 디렉토리 바뀌었죠. 즉 -L을 쓰시면 -L을 쓰면 그 사용자와 로그인한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초창기 SU에는 옵션이 없었어요. 귀찮은 거죠. -L 쓰기. 그래서 -L 대신에 그냥 L을 생략하고 마이너스만 해도 돼요. SU 마이너스만 하고 CentOS 입력을 해도 pwd 하면 이제 루트 디렉토리, 루트로 로그인한 것처럼 특히 중요한 게 뭐다? 루트가 설정한 환경 변수 이런 것들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전환할 때는 반드시 su 마이너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거의 다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su가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만약에 텔넷 같은 원격 접속할 때 루트 계정이 거의 다 막혀있다라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일반 행정에 들어와야 되고 그때 이제 그 su라는 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SU 사용법 나오죠. SU 옵션 사용자명 하게 되면 일단 사용자명 입력하자면 기본적으로 루트로 전환한 걸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루트로 패스워드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 루트에 다른 사람들 입력할 때는 패스워드 안 물어봅니다. 그냥 바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원래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제 EXIT 입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이요. 옵션은 마이너스 L 똑같고 또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인도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 이 리눅스가요. 유닉스가 이제 개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시스템 V, BSD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또 이 마이너스 같은 것도 이제 GNU 쪽에서 또 권장하는 옵션이다 보니까 리눅스는 뭐 옵션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세 개가 똑같은 옵션입니다. 마이너스만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로그인 하셔도 되죠. 그렇지만 이건 실무에서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사용자가 실제 로그인한 것처럼 쉘을 이용을 반드시 제가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거, 변수 같은 이런 것들 다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자 전환할 때는 최소한 마이너스를 지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C는요, 딱 한 번 할 때 커맨드의 약자입니다. 커맨드 딱 한 번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되죠, 이제. 자, 포세인 상태죠, 지금. SU 이렇게 하면 루트 패스워드를 나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루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만 환경 변수들이 기존에 포세인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포세인께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제약이 따르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루트가 로그인한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SU 마이너스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번 해야겠다 그러면 SU 하시고 루트 하시고 루트는 생략 가능합니다. SU하고 마이너스 C 하시고요. 테일 지금 섀도우 하게 되면 이 섀도우는 루트 안이 못 보는 파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명령 패스워드 물어봅니다. 루트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전화할 때는 패스워드 묻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세스유는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사용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